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제 자랑 좀 해야겠네요. 이번에 제 콧대가 잔뜩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도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 자랑질이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만 참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략 2달 전에 북한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리 무인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드론을 보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마 그 당시 북한에서 추락한 드론을 우리가 보낸 드론일 거라고 이야기한 유튜버는 저 혼자였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지금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건 드론 작전 사령부의 정확한 작전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용한 드론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년도 안 되어서 개발하고 배치된 드론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드론 개발 사업을 상당히 비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 그 드론은 실제로 북한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북한의 저가의 드론을 대량으로 보내서 북한에게 우리가 대량의 드론을 보낸 걸 알게 하고 위협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작전 형태는 딱 제가 말한 형태의 작전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드론이 실제로 우리가 보낸 드론일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11년 전에 비밀에서 했던 이야기가 현실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11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의 비밀, 유영원의 군사세계에 올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제목 KGGB의 좋은 짝꿍 MPR500, 작성자 까치살모, 작성일 2013년 1월 23일. 많은 분들이 KGGB의 개발 성공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지하벙커 파괴무기 등으로 표현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는 않죠. KGGB라는 건 알고 보면 일반 500파운드 범용폭탄에 유도 키트를 결합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리 높은 관통력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할 건 KGGB의 북한갱도 진지 처리 능력입니다. 분명히 KGGB는 북한갱도 진지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일반 범용폭탄에 불과한 KGGB는 북한갱도 진지를 공격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갱도 진지 입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북한의 갱도 진지들은 입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갱도 진지들은 몇 개의 진지를 서로 연결해 놓고 입구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 부분 때문에 북한의 갱도 진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정포가 갱도 진지에서 나왔을 때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KGGB는 북한 갱도 파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인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KGGB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대한 갱도 진지 안쪽 갱도의 깊은 곳을 타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KGGB에 탑재되는 MK82 범용폭탄은 높은 관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관통력이 있는 물건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IMI사가 개발한 MPR500이라는 물건입니다. 이 폭탄은 IMI사가 500파운드 범용폭탄인 MK82와 완전히 같은 형태로 만든 소형 관통탄입니다. 한마디로 소형 벙커버스터입니다. 물론 이 물건의 관통력이 GBU-28과 같은 대형 벙커버스터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화 콘크리트 1m급 이상을 관통할 수 있어서 그냥 MK82 범용폭탄이 관통하는 것에 거의 4배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무엇보다도 MK82와 완전히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MK82에 적용할 수 있는 유도 키트는 전부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KGGB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떤 분은 KGGB를 확대해서 대형 폭탄을 탑재하게 할 수 없냐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과거 한때 KGGB의 관통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군에서 좀 더 높은 관통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더 큰 폭탄을 달기 위한 KGGB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여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고 지금 그대로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의 요구를 100%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KGGB의 관통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안으로 이 MPR500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걸 수입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 독자 기술로 항공기 투하형 관통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전용해서 이스라엘처럼 MK82 모양의 소형 관통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이 제가 비밀에서 11년 전에 올렸던 글을 그대로 퍼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스라엘의 관통탄을 수입할 것이 아닌 비슷한 개념의 국산 관통탄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은 비슷한 개념의 국산 소형 관통탄을 개발하는 대신에 그냥 이스라엘의 관통탄을 그대로 수입해 오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스라엘의 LB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저 글을 쓸 때는 IMI였는데
지금은 LB 시스템에 인수되어서 LB 시스템으로부터 MPR500을 603발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일부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MPR500 603발을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입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 물량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 MPR500이라는 폭탄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은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이나 제이담 같은 유도폭탄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정확히는 폭탄이 아니라 MK80 시리즈 범용폭탄에 장착하는 일종의 유도 키트입니다. 그래서 범용폭탄을 유도폭탄으로 만들어주는 키트인데요. 문제는 MK80 시리즈는 관통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모양은 MK80 시리즈 범용폭탄과 똑같지만 내부는 관통탄으로 만들어진 폭탄을 일부 국가에서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제가 10여 년 전에 터키의 관통탄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통탄은 그 원리와 구조가 다릅니다. 터키의 관통탄은 성구탄두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성구탄두를 사용하는 방식이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F-15K에서 운용하는 타우러스나 KF-21용으로 개발 중인 철룡에 쓰이는 관통기술로 관통탄두 앞에 일종의 성형장약탄을 배치해서 관통탄이 관통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형장약탄이 구멍을 뚫어서 관통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관통탄의 속도가 느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탄두 앞에 성형장약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탄의 크기에 비해서 위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우러스나 철룡은 워낙 탄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터키의 방식은 이걸 MK84 같은 1000파운드급 폭탄 크기 안에 구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력 자체는 같은 MK84보다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터키의 방식은 관통력은 높으나 위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의 MPR500은 그 구조가 사뭇 다른데요. 이 녀석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그 어떤 관통탄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건 탄의 외피를 바로 고밀도 복합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통탄은 탄의 외피를 고강도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게를 증가시키고 관통 시 발생하는 충격에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MPR500은 결론은 미국의 범용폭탄인 MK82와 외부 형태뿐만 아니라 무게까지도 같은 폭탄입니다. 만일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피를 고강도강으로 만들면 당연히 무게가 높아지겠죠. 그럼 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의 폭약량 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를 고밀도 복합재로 만들어서 단단하기는 하지만 무게는 가볍게 해서 개발한 게 MPR50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은 이 폭탄은 MK82와 같은 크기에 1000파운드 폭탄인 MK84와 같은 위력과 관통력을 가진 폭탄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MPR500의 위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200mm의 철근 콘크리트 벽 4개를 관통할 수 있으며 아니면 1m급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26,000개의 제어 파편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폭탄은 외피가 고밀도 복합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폭탄들이 폭발하면 외피가 깨지면서 그 외피가 파편을 형성하는 형태의 파편 형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복합재 폭탄은 외피 안에 볼베어링을 장착해서 볼베어링으로 파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다련장 로켓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26,000개의 볼베어링이 탑재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최대 2200제곱미터의 면적에 피해를 주지만 피해는 100m 안에 집중된다고 하고요. 아마 파편이 일반 폭탄처럼 외피가 아닌 볼베어링이고 그래서 볼베어링은 파편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볼베어링이 집중되는 거리가 100m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500파운드인 MK82와 똑같지만 관통력이나 파괴력은 1000파운드 폭탄인 MK84와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폭탄은 미국의 GPS 폭탄인 제이담과 그리고 레이저 유도 폭탄인 페이브웨이2와의 결합 시험을 이미 했다고 하며 리자드라는 유도 키트와도 결합 시험을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리자드가 어떤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폭탄은 아직 우리 KGGB와 결합하는 시험은 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어차피 우리 KGGB에 탑재되는 MK82와 형태와 무게까지 똑같아서 우리 KGGB를 이 폭탄이 장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KGGB에 EMPR500을 장착하게 되면 관통력은 4배로 증가하게 되고 위력도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충분히 북한의 갱도진지 등 지하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MPR 시리즈는
MPR-500뿐만 아니라 MPR-1000도 있고 MPR-2000도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MPR-500을 도입한 건 누가 봐도 KGB에 결합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KGB는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계속 관통력 문제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보다도 공군이 불만이 더 많았던 무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공격하는 북한 목표의 80% 이상이 장갑화된 목표인데 KGB는 관통력이 너무 떨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물론 우리로부터 KGB를 수입한 나라들도 많지만 문제는 그 나라들이 KGB로 공격하려는 대상과 우리가 KGB로 공격하려는 대상은 엄연히 달랐으니까요. 솔직히 북한만큼 요새화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과거부터 관통력이 있는 폭탄을 중요시했고 그래서 실제로 KGB보다도 크기는 더 작으면서 관통력이 높은 SDB 같은 미국산 소형 관통탄을 KGB보다 훨씬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수량의 KGB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공기에 의한 공격수단을 비유도 폭탄에서 유도폭탄으로 변경하는 과정 중에 대량의 유도포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산이어서 대량 생산 승인이 쉽게 나는 KGB를 대량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상당히 많은 수량의 KGB가 있고 심지어는 KGB를 주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F4 팬텀과 F5가 퇴역하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어서 각 항공기들에게 할당되는 KGB의 수량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KGB는 관통력이 없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량은 많으나 적당한 활용처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KGB에 장착할 수 있는 MPR-500이라는 소형 관통탄두가 국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드디어 KGB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11년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우리가 국산으로 만들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우리는 소형 관통탄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솔직히 개발할 시간이 없었죠. 우리가 관통탄 기술을 가지게 된 건 그리 길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관통탄 기술을 가지고 나서는 현무5 등 전략자산의 관통탄 기술을 적용하기에도 급급했기 때문에 소형 관통폭탄을 만들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MPR-500은 관통탄의 외피를 복합재로 만드는 등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술이 적용된 최신 관통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탄을 수입함으로써 배워야 할 기술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앞으로는 소형 관통탄도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하겠지만 MPR-500이 국산 소형 관통탄을 개발하는 교량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외국산 무기 수입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이번 경우는 비록 외국산 무기 수입이지만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무기가 이스라엘 무기라는 점은 좀 걸리는 점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항공무장도 많이 수입했으며 대표적인 예가 우리 F-16의 주력무장인 스파이스-1000도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이처럼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구상무역을 지킨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항상 이스라엘 무기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MPR-500은 최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체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수입을 통해서 MPR-500의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MPR-500에 준하는 소형 관통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원래는 짧은 소식은 영상 앞에 붙이는데 어쩌다 보니 짧은 소식을 영상 앞에 붙이지 못해서 뒤에 붙이는데요. 우선 홍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한 대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전투기는 슈퍼호넷 전투기였고요.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 소속으로 트루먼 항공모함에서 이함했는데 같은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 소속의 타이콘델로가급 순양함인 USS 게티스버그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해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게티스버그가 무엇으로 슈퍼호넷을 격추했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 3호기가 12월 2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9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위성은 우리의 정찰위성 사업인 사이오 사업에 5개의 정찰 위성 중 하나로 합성계구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중에서 3개를 무사히 우주에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발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무사히 발사되기를 기원하고요. 아무튼 평소 같으면 달갑지 않은 외국 무기 수입,
그것도 우리나라와의 구상무역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입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무장이었기에 이번 수입은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MPR-500으로 인해서 우리 KGGB의 위력과 관통력이 대폭 상승하고 당연히 KGGB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해야 하는 전투기들, 특히 FA-50의 공격력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지금은 수입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동등한 소형 관통탄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